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기편의 10장부터 1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자금 문어 자공할 부자 지어 시방야 하사 필문 기정하시니 구지여와 억여지여와 자공할 부자는 올양 공검량이 득지하시니 부자지 구지야는 기저 이호인지 구지여인저. 이 참 귀한 자료 중에 하나죠. 요거는 그러니까 제자가 바라본,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 제자가 바라본 기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자금과 자공 이 문답을 하는 건데, 이 자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자금은 첫 번째는 이 자공의 제자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자의 말년 제자라는 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금이 뒤에 가서 자공을 자로 불러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아마 자금이 자공의 제자일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것도 아마 타당한 의견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제자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스승에 대해서 어떤 평가? 스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짓이 섞일 가능성이 되게 적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문장 전체에서 느껴지는 건 구어체의 어떤 활달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방야 여라는 조사가 뒤에 붙죠. 그 다음에 기저, 이 기저라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전형적인 구어체적 표현들, 아마, 혹시 뭐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 이런 것들, 이제 구어체의 생생한 느낌이 있어서 두 사람 사이에 아마 이렇게 캐주얼하게 주고받던 대화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막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해석을 하면 자금이 자공에게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께서 이 나라에 오시면, 이 나라라 그랬죠. 이 나라에 오시면 반드시 그 나라의 정치를 들으시는데 그것을 선생님께서 구하시는 겁니까? 이 억자는 아니면이라 그래서 전환사의 뜻이에요. 아니면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공께서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온순한 거죠. 사람이 온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도가 공손합니다. 우리 검자가 문제인데, 이건 검소하다는 뜻과 상관이 없죠. 절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행동에 절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행동에 절제를 하시고, 그리고 양보하셔서 들은 것이니, 정사를 듣게 된 것이니, 선생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남들이 구한 것과는 다른 것일 것이다 라고 기저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죠. 자공은 여기서 선생님을 올양 공검이라고 하는 5가지의 그 성격, 선생님의 어떤 그 태도를 갖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은 물을 때 선생님이 이 나라에 오시면 정사를 꼭 듣는데 꼭 들으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여자는 주다는 뜻입니다. 주다. 숫자. 그래서 같은 문장인데 주어가 바뀌죠. 이 앞에 구자의 주어는 공자인데 뒤에 여지의 주어는 제후들이에요. 주어는 제후. 선생님께서 구하시는 겁니까? 제후들이 주는 겁니까?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자공의 대답이 아주 재밌습니다. 선생님은 올양 공검 양한 태도로 정사를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 제3의 대답을 내놨죠. 재밌는 건 여기서 공자의 어떤 태도라든가 제자들이 바라본 그 성격이 여기서 묘사가 되고 있는 거. 그 글자 이제 5글자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통설은 5가지로 봅니다만 요거를 4자로 끊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온량 공검 하는 태도를 보이시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양보하고 겸양하는 것으로 비춰서 자연스럽게 정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 4자로 리듬도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공이라는 사람은 그 공자가 자공이 없었으면 천하를 다닐 수가 없었죠. 대상인이기도 했고, 이 논어에서 중요한 질문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자공이 바라본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 공자의 태도가 되게 이렇게 온순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공자는 실질적으로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이 자공이 보듯이 온량 공고만 태도로 살았어요. 공자가 말하는 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볼 때도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가마력 때문에 제자들이 다녔구나 하는 걸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이 바라본 공자, 다른 사람이 묘사한 공자를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공자를 상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시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나라인데, this country인데, 지금은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자금과 자공이 대화했을 때는 얘기할 건덕지조차 없는 너무 당연한 거였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갔으니까 여기라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들, 지금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논어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학이 1편에 보면 학이 시습지 불억요락으로 공자는 학의 대상을 언급을 안 해놨죠. 근데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학자만 쓰면 어떤 공부인지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 당연한 얘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학의 대상이 뭔지 명확하지가 않죠. 이 시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당연한 얘기가 지금에 와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얘기가 돼버린. 그래서 논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그 이유이기도 한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들이 논어에 상당히 많이 있다. 논어 독법 할 때 중요한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장입니다. 자왈, 부재 관기지하고 부몰 관기행이니 3년을 무게어 부지돌아야 가위효이니라.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그 뜻을 보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 행동을 본다. 3년을 아버님의 도를 고치지 않아야 효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간단한 문제부터 얘기를 하자면, 부재 관기지하고 부몰 관기행이라 해서 이제 문장을 일단은 끊고 요거를 A로 보고 뒤에 문장을 B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문장에 그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뒤에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도라고 해서 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도는 뭐 큰 뜻이 아니고 그 일사자로 일이죠. 일, 아버님의 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가법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하신 그 가법이나 일 같은 걸 3년 동안 고치지 않으면 이제 효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여기 테마는 당연히 효랍니다. 효가 무엇이냐라는 거에서 그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건 부재 관기지, 부몰 관기행 이렇게 되는 거죠. 전통적인 해석은 이 기자,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기자가 이제 키워드인데, 요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그 기자를 자식으로 보는 거죠. 첫 번째 자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자식의 뜻을 보고, 이 뜻이라는 건 여기는 태도죠, 태도.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의 행동을 본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실 때 그 자식이 어떻게 자기의 행동을 하는지, 자기의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서 3년 동안 이제 아버님의 뜻을 고치지 않으면 효라고 한다는 게 일반적인 맥락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자식의 행동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 있죠. 타인들이 자식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를 보고서 자식의 효를 판단하는 건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때에는 결국 자식의 행태를 보는 관인법이 되는 거죠.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로 이제 약간 해석될 소지가 있죠. 그래서 다른 해석은 두 번째는 이 기자를 아버지로 겁니다. 그 기자를. 그의 아버지의 행동이죠.
아버님이 살아계실 땐 아버님의 뜻을 보고 아버님의 태도를 보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이 행동이 어떤지 이때는 본다는 뜻이 아니라 반추하다, reflect. 생각해보고 곰곰이 반추해본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이때 주어는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아버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잘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년 동안 아버님의 뜻을 고치지 않아야 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으로 봤을 때는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가 되고 두 번째 그 기자를 아버님으로 봤을 때는 자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체가 자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공자가 얘기한 분명히 효를 얘기했단 말이야. 남이 자식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효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기자를 아마 아버지로 보는 게 공자가 말한 본래 뜻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2장입니다. 유자왈 예지용이 화이기하니 선왕지도 사위미라 대소 유지니라. 유소 불행하니 지화이화요 불일에 절지면 역 불가행냐니라. 통솔대로 해석을 하자면 예의 쓰임은 조화가 귀하다. 선왕의 도는 이것을 귀하게 여겨서 크고 작은 일을 이것을 따라서 했다. 그런데 행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조화가 좋은 줄만 알아서 조화롭게만 해나가고 예를 써서 조절하지 않으니 아니면 절제하지 않으면 또한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글은 그렇게 읽으면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몇 가지 미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죠. 첫째는 용자만 나오면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체니 용이니 뭐 본질이니 현상이니 뭐 이렇게 체용의 논리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뭐 복잡하게 볼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얘의 작용, 얘의 역할, 얘의 쓰임새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얘의 작용 정도로. 얘의 작용은 조화죠, 조화를 귀하게 여긴다. 조화가 핵심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왕의 도는 다 이것 앞에 거를 받는 거죠. 화를 좋게 생각해서 크고 작은 일이건 다 이걸 따라했다 이런 거죠. 보통 얘는 엄격하고 엄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유자는 이거를 화라는 말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글이 지금 얘를 다른 측면에 조명했기 때문에 이 강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소대유지까지를 A로 보고 여기를 B로 본다면 A는 화를 중심으로 한 예의 일반 원칙을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B는 이것만 알고서 경직되게 고지곧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그 반론적인 성격을 띄워서 글이 약간 상반돼 있죠. 전체의 글은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전혀 다르게 읽을 수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문장을 화이귀니라 선왕지도 사이미인이라 해서 여기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문장을. 여기서 A 문장을 끊는 거죠. 그리고 소대유진이 유소 불행인이라고 여기서 이제 문장을 또 하나 끊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C로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해석이 약간 달라지는데 A만 해석이 이렇게 되죠. 얘의 작용은 조화가 귀하다. 선왕의 도는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 이건 문제가 없죠. B가 문제인데 근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화를 따라서 행동한다면 행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냐? 조화가 좋은 줄만 알고 조화대로만 행동을 해서 이 예로 절제를 하지 않으면 또한 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왜 괜찮은 해석이냐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면 역자가 제대로 행해져. 왜 그러냐? 앞에서 행해지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뒤에 가서 이거를 역자로 정리를 해주면서 이 앞에서 행해지지 않는 걸 명확하게 표시해줘서 글자 하나도 이 허투루 낭비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 A, B, C 세 문장으로 끊는 게 해석이 또 괜찮은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이 3의 해석은 여기 보면 예지용이 화이기하고 선왕주지 사이미니라 대소유지 유소불행 지화희와 불일의 절지라고 그래서 예지용이 나와서 예의 쓰임을 얘기하고 또 예로 절제한다고 얘기했다. 앞에 예가 나왔는데 뒤에 예를 예로 절제한다는 글이 되잖아요. 예를 쓰임을 얘기하고 또 예로 절제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해석 중에 하나는 옛말에 이 예는 반드시 악하고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예, 악.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의 쓰임은 조화가 중요한데 예의 쓰임을 가지고 예로 절제하는 게 아니고 예를 일종의 악의 숨은 뜻으로 보는 거죠. 음악. 그러니까 예를 쓰되 조화가 좋은 줄만 알고 조화롭게만 쓰긴 하되 음악으로 이것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예가 여기 주어는 예가 되는 예가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그 전통적인 예학에 대한 사고방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이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말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 크게 유저의 본지와는 어긋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장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 유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유자가 여기서 아마 거의 끝나거든요. 그때 유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